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거야동정입니다. 클거, 들야, 골동 또는 꿰뚫을 동, 뜰정입니다. 거야는 고대 중국의 태산 동쪽 황하 하구에 있었다고 하는 큰 늪지대인 거야택을 말하고, 동정은 장강의 중류 남쪽에 위치한 담수어인 운몽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북으로 장강과 황하가 양분하여 황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대륙의 동편은 호수와 늪지대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북쪽에서 가장 큰 습지대인 거야택과 남부에서 가장 큰 담수어인 동정호로 대륙의 지리 특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황허의 대섭지 거야와 장강의 대담호 동정이 되겠습니다. 거야는 고대 기록에 나오는 중국의 가장 큰 늪지대입니다. 이 태산의 동쪽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와 이 노나라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당나라 기록에 따르면은 그 크기가 남북 300리, 동서 약 100리로 이 대야택이라 불리었으며, 점차 땅이 마르고 굳어 습지가 줄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산동성 거야현, 중국말로는 이게 주예현인데 이곳이 거야택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주예현은 습지가 거의 없는 들판지대입니다. 그리고 태산의 이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옛 기록의 위치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의 이 동쪽으로 가면은 이름이 비슷한 이 쥐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현이 되는데, 이 거의 의미가 넓은 들판을 뜻하므로 의미상으로 거야현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쥐현 주변으로는 아직도 이 수많은 크고 작은 이 호수와 습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말이지만 한반도에도 이 거자가 들어간 들판이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고려 때 경상 칠곡부의 이름이 팔거현이었습니다. 팔리에 이르는 느른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조선 인조 18년에 칠곡부로 개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칠곡 토박이들은 이 팔거들이라는 명칭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독자분들 중에 칠곡분들이 많아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기록에서 습지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지도는 이 시대별 이 황하의 하류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대 황하는 기원전에는 이 산동반도 이 상부로 이 흘렀다가 기원 후에는 이 하부로 다시 흐르게 됩니다. 다시 건드려오면서 다시 상류로 이렇게 흐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하하던 이 황하가 급하게 이 꺾이는 지점이 바로 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태산의 동편은 그러니까 이 일대가 쥐현이 되겠습니다. 황하가 굽이치면서 이 만든 수많은 이 습지와 호수가 이 지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하는 이 산동반도 이 북쪽으로 이동해 버려 가지고 이 쥐현 부근의 습지는 점차 토사로 메워지고 있으니 습지가 사라진다 한 것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 이 위치가 지금 쥐현의 위치인데, 즉 제나라와 이 노나라가 위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멀찍이 이 장강 중류의 여기 이 지점이 동정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동정은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포양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담수이기도 합니다. 중국 전체 지도에서 바라본 이 거야와 이 동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 장강과 황하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 만든 이 호수와 습지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북 끝자락과 이 서남 끝에
위치한 거야와 동정을 언급함으로써 이 거야 동정은 이 중국 대륙을 말하는 또 다른 천자문사자라 하겠습니다. 동정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재료를 뜻하는 이 쉐금 변에 클거가 들어간 자형입니다. 쉐금은 겉문을 보면은 이 도끼 날 형태의 거푸집에 이 쇳물이 있는 형태입니다. 소전에서는 여기 이재금과 흑토의 합자로 변형이 됩니다. 거푸집의 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이 흑토 사이에 두 개의 획이 있는데 이 획은 쇳물을 의미하고 요 위의 이재금은 이 거푸집의 덮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쉐금은 원래 청동을 의미하는 자형이었으나 이제는 금속을 통칭하거나 누런 금을 말하는 자형으로 쓰이고 있으며, 또한 이 주물로 동일한 것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어 성시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클거는 이 손잡이가 있었던 방척, 이게 자족을 그린 자형입니다. 겉문을 보면은 이 방척이 단독으로 그려진 형태도 있고, 이 큰대자의 사람이 방척을 들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손이 마디촌 형태입니다. 즉 이런 규격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방척과 아비부 형태의 목수가 따로 그려진 검은 자형도 있기도 합니다. 이 자형은 소전으로 봐서는 손잡이가 있는 방척 하나로 간단하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초기 의미는 자, 곱자, 법도,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딸린 큰 방척은 큰 물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자는 점차 크다, 많다는 의미로 그 뜻이 발전되었고, 오늘날 크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척은 단위가 커서 세밀한 크기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다, 조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크기를 묻는 의미로 어찌라는 그런 의문사로도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겉문의 형태에서 색다른 해석도 등장합니다. 즉 이 손에 든 것이 방척이 아니라 방패 혹은 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그 의미가 막다, 저항하다, 항거하다는 새로운 뜻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원래 이 자형은 도구란 그런 뜻이었는데 그 도구란 뜻이 희미해지므로 이렇게 화살실을 추가해서, 즉 활과 화살을 표시해서 이 법도구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쉐금이 더해진 이 클거자는 쇠로 된 도구를 의미합니다. 즉 이 기본적으로 클거라는 뜻에 쇠로 만들었다는 고 해서 강하다, 단단하다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또 쇠, 강철이라는 뜻도 있으며 특히 쇠톱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클거의 형태가 이 단간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는 덜야입니다. 이 자는 마을리와 나엿자의 합자입니다. 이 두 구성자 모두 설명해야 될 내용도 많고 관련자도 많은 자들입니다. 먼저 마을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마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 논밭이 있는 땅으로 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자형을 보면 여기 밭전자와 흑도자의 합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흑도는 땅에서 삭이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리는 농경지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고대의 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1, 2는 25개 가구로 된 마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크기를 1, 2로 표현했는데 1, 2는 약 400m입니다. 전형적인 이 농촌 마을의 크기라 하겠습니다. 리는 이 마을 이외에도 속, 안쪽, 내부라는 그런 뜻인데 이는 이 속
리자가 이자인데요. 이자의 이 간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래 이 마을리와는 사실은 어원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 속리는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오디자 안에 이 마을리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든 자는 이 마을리가 아니라 이 과실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옷은 껍질을 나타내고 이 나무 열매는 알맹이를 뜻합니다. 이런 마치 이 밤송이 안의 이 밤알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껍질 안의 알맹이를 나타내어서 이 속 안이란 뜻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속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와 같이 오디와 알맹이가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당연히 버슬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줄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여의 각골자는 삼배를 직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시실이 달린 여기 북이 있고 이 북은 이 배틀의 이 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각골문에서 이 북과 이 날실의 망은 네모형이지만은 소전에서는 이렇게 세모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배를 짜는 작업은 이 한 손으로 이 날실 사이로 이 북을 들이밀어 놓으면은 이 맞은편 손으로 다시 이 북을 받아 다시 대를 내려서 다시 길을 만들고 다시 북을 넣는 이 동작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양쪽에서 북을 주고받는다 해서 주다는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이 주다는 의미는 하사하다, 승인하다, 허락하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여는 이 날실 사이의 이 길로 이 북이 찾아 들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자형의 속뜻으로는 길을 찾아 들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줄여입니다. 줄여는 또 이 미리의 간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상으로는 이 미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리예를 보면은 여기 줄여와 코끼리 상의 합자로 자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여 이 줄여로 이 미리예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자는 이 코끼리가 이 길을 찾아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코끼리가 영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을 때를 예감하면 무덤을 찾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의미가 미리, 앞서, 먼저라는 예측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줄여는 이 어미 같은 이 나여자의 뜻도 가지게 되어 이 나여자로도 가끔 불립니다. 나여자는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여의 각골자는 임시로 살던 이 막집에서 자형이 나왔기 때문에 집이라는 뜻보다는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서 나중에는 나를 가리키게 된 자입니다. 한편 이 줄여와 거의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헛보일환이 있습니다. 이 헛보일환은 건문이나 소전을 보면은 줄여자와 형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자형도 줄여와 마찬가지로 실을 감은 북을 이 배틀 사이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형은 이 옆에서 본 북의 움직임을 해석한 것입니다. 즉 북이 이쪽 저쪽 어지러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어지럽다, 현혹되다, 변화가 심하다는 뜻의 이 헛볼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북은 보통 재료가 나무죠. 그래서 이 북의 움직임을 그린 이 줄여자에다가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이 변에 들어가서 이 북을 뜻하는 이 북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덜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사실 여기 마을리와 줄여의 합자는 아니고 원래 각골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숲 두 개 나무로 된 이 숲을 인가 중앙에 흑토자의 합자입니다. 흑토는 땅에서 삭이 올라오는 것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삭이 나고 이 나무가 자라는 곳, 즉 숲을 나타낸 것입니다.
초기 건물을 보면은 이 자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숲풀림과 흙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로 가면은 이 숲으로 난 길이 있는 이 길을 뜻하는 줄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들판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들판은 나무가 없는 농경지와 마을길로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여기 마을리와 이 길을 의미하는 이 줄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야는 초기에는 나무가 무성한 이 숲을 의미했지만은 이제는 이 농경지와 마을길로 이루어진 들판의 의미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들야자는 들판, 시골 마을, 교외, 야생의 길들이지 않은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골동 또는 꿰뚫을 동입니다. 이 자는 여기 삼수변에 가틀동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 가틀동은 사실 이 흥알흥에서 나온 자형이기도 합니다. 먼저 흥알흥의 갑골자를 살펴보면은 뭔가 여기 들것을 위아래로 마주잡은 두 손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로 합을 맞춰 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소리를 뜻하는 이 구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흥은 일으키다, 흥겹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양에서 이 두 손이 들어 올리는 것은 이게 걸음을 나르는 들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나르는 가마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다 적합한 것은 이 물을 대는 이 맞두레입니다. 옛날론에 물이 마르면 도랑의 물을 퍼올리는 기구가 맞도레입니다. 물론 혼자서 퍼올리는 건 용두레라고 하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촌에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맞두레는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장단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달리 들것이나 가마는 소리로 합을 맞추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맞두레와 입구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이 가틀동이 되겠습니다. 가틀동은 서로 소리를 함께 맞추어 낸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한 가지, 함께, 같이 하다, 모이다 등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골동은 이 삼수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닌 이 물길이 한 군데로 모여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뜻은 물살이 세다였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급류는 산을 파서 고를 만들고 바위를 뚫어 구멍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류라는 의미는 점차 급류가 만든 고을, 이 급류에 뚫린 구멍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뚫린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밝다는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어서 이 꿰뚫다, 밝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동이 아니라 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뜰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지범과 여기 조정정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집엄은 여기 기석음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위에 이 획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그냥 이렇게 지붕을 그린 형태입니다. 건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한쪽 벽이 없는 터진 집입니다. 그래서 한 면이 열려있는 흙간 또는 넓은 광, 창구를 의미하여 모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내부가 넓은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넓다, 공하다 그런 속뜻이 있어서 이 넓을 광자의 약자로도 잘 사용됩니다. 또한 이 암자, 암자의 이 약자 혹은 부수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뜰정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집안에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집엄자 안에 여기 입구자가 두 개가 있고 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각기 하나씩 있고요. 즉, 이 집 안에서 말을 하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의미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큰 방 혹은 대청마루를 뜻했다고 합니다. 건물로 오면서
이 집 안이 아니고 이거는 울타리를 의미하죠. 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와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럿을 나타내는 이 두이자 혹은 이 석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자형에 여기 흑도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 무렵에 이 자형은 두 가지 의미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집 앞의 마당이란 그런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울타리 안의 뜰이란 개념입니다. 이 집 앞의 이 마당이란 그런 개념은 사람들이 노니는 마당으로 해석되어서 소전 자형은 이 길게 글을 인변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당에서 서성이는 것을 그린 이 조정정자가 됩니다. 이제는 점차 신하들이 골 앞 이 마당에 도열해 있는 것으로도 보아서 그 의미가 조정, 관하라는 그런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울타리 안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 집안의 뜰 또는 정원을 의미하게 되어 울타리를 뜻하는 이 집엄자 안에 이 마당을 뜻하는 조정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뜰정은 그 의미가 뜰, 집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뜰정과 이 조정정은 원래 이 건문까지는 동일한 형태였으므로 서로의 그런 의미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서 뜰정에도 조정이란 의미가 있고 이 조정정에도 이 뜰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거야동정, 즉 황허의 대섭치 거야와 장강의 대담호 동정이라는 사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는 이 호남성 이 북부와 이 양자강의 이 남한에 위치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입니다. 한때 중국 최대 담소였으나 연결된 하천에서 유입되는 퇴적물로 이 수역이 반이나 줄어들어서 이제는 여기 포양호에 이어 제2의 담소로 바뀌었습니다. 동정호는 다른 말로 운몽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초나라 왕가의 수렵지인 운몽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정호는 이 800리 동정호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크고 넓은 호수였습니다. 동정호를 처음 찾는 사람은 이곳이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정호는 섬도 많고 풍경이 아름다우며 특히 동정호변에 위치한 이 악양루는 그 풍광이 장관이라 찾는 이의 감탄을 절로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동정천하수, 악양천하루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천하의 물은 동정에 있고 이 악양은 천하제일의 누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호기로운 과정은 중국시에 곧잘 나오는 비유법입니다. 이 악양루는 삼국시대 오나라 장수 노숙이 수군훈련 창간을 위해 세운 열군루라는 망루에서 기원합니다. 716년 당나라 악주태수 장렬이 이것을 중건하면서 악양루라 고쳐짓고 그때부터 문인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범중엄이 지은 악양루기가 매우 유명하며 두보와 이백이 각기 지은 등악양루도 매우 유명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청나라 광서제가 다시 중건한 것으로 약 20m의 3층 목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범중엄은 동정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원산, 탄장강, 먼 산은 먼 산을 머금고 장강을 삼키며 호호탕탕, 혼천제에 이 드넓은 물결은 하늘을 만나 절벽을 이루나니 조희석양 기상만천,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은 이 변화무쌍하구나. 그리고 두보가 지은 이 등악양루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정수. 옛날에 이 동정수를 들었는데 금상악양루, 이제야 악양루에 올랐구나. 오초 동남순, 오와 초를 동과 남으로 굽어보며 건신일야부, 이 펼쳐진 하늘은 밤낮으로 떠다니네. 친분 무일자, 친구에게 문자 하나 없고. 노고 유고주, 늙은 사공은 외로이 배를 저어가는구나. 육마 관산북, 이 군마는 이 관산의 북으로 떠나가고, 이 관산은 이 북쪽 경계지에 있었다는 지명입니다. 이곳에 원앙캐들이 많이 침범했다고 합니다. 빙은 채사류, 난간의 길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 시는 투보가 57세에 지은 것으로서 이 시 이후로 많은 명사들이 동정어를 찾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